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한 개인의 정말 솔직하고 깊은 기록입니다. 목자심서라는 개인 기록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제목이 PC방 페인이었던 나는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선 삶이에요. 상당히 강렬하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극심한 게임 중독, 또 여러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또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변화의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당신에게도 특별히 와닿는 지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야기 시작은 그 스스로를 PC방 페인이라고 부르던 시절입니다. 이게 그냥 게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PC방에 살다시피 하면서 뭐 학업이나 교회 활동 같은 그런 책임들은 다 내팽개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죠. 네, 맞습니다. 기록을 보면 카드 빚은 계속 늘어나고 식사는 뭐 거의 컵라면으로 때우고 심지어 방 안에 그 먹고 쌓아둔 컵라면 용기로 빌딩을 만들었다는 일화까지 있더라고요. 그만큼 생활 환경도 엉망이었던 거죠. 컵라면 빌딩이라니 진짜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생활에 빠지게 된 그 뿌리, 그 원인이 뭘까요?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단순히 게임이 재밌어서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어릴 때 겪었던 상처들이 상당히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부모님 사이가 안 좋으셨고 또 사업 실패도 겪으시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일, 그리고 좀 충격적이지만 출생의 비밀까지 알게 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복잡한 가정사가 있었군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학업에서도 좀 실패를 경험하고 키가 160cm라는 외모 컴플렉스도 굉장히 심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고 뭐랄까 깊은 외로움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게임이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망치는 어떤 출구 같은 거였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도피처였던 셈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근데 그게 점점 중독으로 이어진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그 영화 골룸 같았다고 표현했던데 그 모습을 딱 마주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요. 너 인생 그렇게 살다 죽을 거니? 스스로한테 이렇게 처절하게 물었다고요. 정말 깊은 절망감을 느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진짜 바닥을 친 거죠. 네, 바로 그 지점. 그 극한의 절망 속에서 어쩌면 변화의 씨앗이 싹튼 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을까? 기록을 보면 너의 에너지를 전환하라는 어떤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앙이요? 네. 반절히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실질적인 도움이나 정서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되었고요. 때로는 뭐 과잉눌림 같은 영적인 어려움과 싸우는 과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의 동력을 얻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게임에 쏟아붓던 엄청난 에너지 있잖아요. 그 집중력, 그 몰입, 이걸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에너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죠. 단순히 뭐 생각만 바꾼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컴퓨터 수리나 프로그래밍, 홈페이지 제작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미뤄뒀던 영어 공부도 다시 하고 신학대학원에도 진학하고요. 학업에도 다시 도전한 거죠. 네. 특히 그 성경 퀴즈 게임 월드컵 기획안을 만들었던 경험은 비록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신이 빠져있던 게임이라는 형식을 뭔가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해보려고 시도했던 거니까요. 게임적 사고를 전환하려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노력들이 결국에는 관계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또 중요한 변화죠. 과거에는 완전히 혼자 고립되어 있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5 아이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와, 5 아이요? 정말 큰 변화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겪었던 그런 아픈 경험들을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성경 말씀을 같이 외운다거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치관 교육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죠. 당연하죠.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외모 콤플렉스. 특히 키에 대한 거요. 아, 네네. 160cm 콤플렉스. 네. 그 오랜 콤플렉스를 영화 조커를 보고 나서 어떤 성찰을 통해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도 나타납니다. 이건 정말 깊은 내면의 변화죠. 환경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정말 크게 성장한 거네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아무리 깊은 절망, 뭐 트라우마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 같은 극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앙의 힘, 그리고 그 강렬했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다른 방향,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노력, 또 주변 공동체의 지지,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삶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회복 달력성의 아주 강력한 사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경을 딛고 다시 튀어오르는 힘,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건 에너지를 없앤 게 아니라 방향을 틀었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깊은 나락에서 V자로 반등하는 그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과거의 아픔을 그냥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경험에서 나온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창조,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거. 이게 참 인상 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깊이 남으셨나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 숨겨진 그 에너지를 당신만의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 전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헤아린 라디오 오쪽바 문혜룡 유튜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